그러면 우리 곽병창 이사님 모시고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아까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 네. 워낙 이제 이런 쪽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즉석에서 좀 네. 보고 싶은데 그 선물 옵션이 예. 어제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거예요. 이분 질문이.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스피 선물이 먼저 움직이고 뒤이어서 옵션이 따라 움직이는데 예. 어제는 특이하게 콜옵션이 먼저 움직이고 선물이 따라 상승을 했다. 예.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건지 혹시 이게 이유를 좀 알 수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갖고 그냥 그대로 전달해드릴 뿐입니다. 혹시 이게 뭐 특이하게 어제만 그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요? 예, 통상적으로 파생 상품이 먼저 움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선물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냐라고 하셨는데 네. 어제는 특별하게 삼성전자가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컸잖아요. 어제 네. 3.4%나 올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 움직임이 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콜옵션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있었죠. 그러니까 꼭 선물이 오르고 옵션이 선물이 먼저 움직이고 옵션이 따라 움직인다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마치 원칙처럼 돼 있는 건 아니고. 예, 원칙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예. 확률적으로는 아마 이분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좀 많긴 한데 그렇게 많이 이제 보셨나 보죠. 이제 그저 거래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셨나 본데, 근데 어제 선물이 아침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안 들어오는데 옵션이 먼저 들어오고 어제 질문이 그건가요? 옵션이 먼저 들어오고. 네, 어제는 특이하게 콜옵션이 먼저 움직였고 선물이 따라 상승을 했다. 이게 왜 이런 거냐? 아니 어제 아침부터 선물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예, 아침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콜테스트 승인 임박이라는 보도가 장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갭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선물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 18,000 종가 기준으로 18,500계약 정도 들어왔는데요. 아침 시작하자마자 약 9,000계약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어제 콜옵션은 같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딱히 이게 아주 특이한 상황은 아니었다. 특이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제 약한 부분이 이제 선물 옵션 이쪽인데 이쪽은 제 질문 들어와도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해드릴 수가 없고 항상 그냥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실 때 잠깐 해보세요. 만기쯤에. 선물 옵션이요? 네. 뭐부터 할까요? 선물부터 하셔야 되죠. 선물부터 해야 돼요? 선물이 더 쉬우니까. 그렇습니까? 선물은 대상을 두고서 하는 거고 옵션은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확률적 프리미엄을 사고 파는 거예요. 더 어렵다니까.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했거든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하니까 이게 제 몸에 이게 체화가 안 되는 맞습니다.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해봐야 이제 뭘 좀 알잖아요. 근데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요. 기관 투자가들처럼 합성 포지션을 가지고 한쪽으로는 해지하거나 한쪽으로는 네이키드를 갖고 이렇게 합성 포지션을 갖고 전체적인 이걸 레고라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성 포지션을 가지고 구축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하려면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면 어려운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들은 거의 대부분 네이키드 거래 또는 그냥 해지하는 거래만 합니다. 네이키드 거래라는 건 선물은 향후에 지금이 이제 6월이니까 다음 선물은 동시만기일이 9월이잖아요. 네. 정프로님 생각하시기에 지금보다 지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요? 네. 조금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 그럼 모르잖아요. 미래니까. 오를 거라는 쪽에 선물을 매수하는 거고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물을 매도하는 거고.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옵션은 왜 어렵냐면은 지금 지수가 2,800포인트잖아요. 2,800포인트에 부응하는 옵션의 지수가 있는데, 옵션 가격이 있는데, 그 옵션 가격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지수로 얘기할게요. 편하게. 3,000이 있어요. 9월 달에 3,000을 갈까요? 말까요? 못 가지. 자,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럼 가격이 굉장히 낮겠죠. 지금. 1,000원, 2,000원. 그 정도보다는 좀 비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못 봤는데요. 만약에 1,000원이라고 쳐요. 1,000원짜리 샀어요. 그랬는데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헐통과 했다 뭐 삼성전자가 20% 떠버렸어. 그래서 3,000원 그러면서 막 3,000원 갔어요. 네. 그러면 그게 10만 원, 막 20만 원 이렇게 가, 100배, 200배씩 나는 거. 요건 약간 좀
돈 걸고 돈 먹기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런 네이키드 거래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해요. 증권사 직원도 많이 하고요. 근데 기관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베팅을 하지만 안 됐을 때 해지를 같이 하면서 합성 포지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지. 네. 그 자체는 심플한. 근데 어제는 아침부터 이 삼성전자는 주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이 종목이 호재가 나오면서 갭상승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움직이면 지수가 크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은 어제 휴장이었고요. 예, 어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징만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대선 TV 토론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다 요 얘기가 계속 돌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제일 시끄러워요, 결과는. 근데 특이사항만 말씀드리면 일본과 대만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우위일 때 수혜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국제 수익률이 상승했고 친환경 섹터의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 정유 등 전통 산업의 주가가 상승하나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에 나오는 정책과 그리고 대선의 영향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이제 하반기에 많이 줍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지금 잠깐 질문도 주셨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수 자체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코스피가 1.1% 올랐거든요. 네. 코스닥은 0.5%뿐이 안 올랐지만 우리 코스피가 1% 이상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이거 뭐 달라지나? 좀 분위기가 막 이제 시끌시끌했던 거예요. 오랜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거고요. 그 또 오른 것에 우리 가장 관심이 있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나중에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뭐 오보다라는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정정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승인이 임박했다. 승인했다,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나오면서 장 전부터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선물을 매수했고 시장은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3% 이상 상승하면 시작했고 곧바로 SK하이닉스는 이제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후에 삼성전자 측에서 아직 테스트 중이다. 라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끝났네. 그러면서 다시 SK하이닉스가 보합권 올라오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플러스 3%에서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둘 다 보합이었어요. 중간에. 네. 그러다가 우호 들면서 다시 삼성전자는 올라서 3.4% 상승으로 끝나고 SK하이닉스는 2.5%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왜 나중에 다시 이렇게 됐느냐?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빠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HBM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건 확실하다. 이렇게 그건 정의 내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어떤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그렇게 시장에서 받느냐? PRA라고 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어려운 용어들 많이 쓰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은 용어를 제품 출시 전 준비 확인 절차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엔비디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하는데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 출시 전 준비 확인을 하는 요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했다는 거는 네. 야 이거 출시한다는 거 아니냐. 이제 지금 삼성전자도 아직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거 가능성이 더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시장을 본 거예요. 네. 마지막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제 개인들이 1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3천억을 사고 기관들이 1조 1천억을 매수했거든요. 기관들이 이렇게 샀어요? 예.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매수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인들 선물이 18,000계약 1조 8천억 정도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네. 프로그램 차익으로 3,800억, 비차익으로 4천억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외국인들이 6,682억, 기관들이 5,876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매수에 비해서 전체 매수 금액은 작죠. 네. 다른 데서 팔았다는 거죠. 일단 SK하이닉스에서야 2천억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데들을 사고 팔고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기관들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개인들의 매도를 보면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거래가 생기면서 네. 삼성전자가 오르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삼성전자 오르면서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특징이 좀 하나가 어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로 인해서 이제 시끌시끌했다. 요게 이제 어제 하나이고 그 와중에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매수를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뒤따랐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1조 1천억 순 매수했는데 저 기관들이요. 네. 근데 어제 차익에서 3,800억 매수해요. 이 비차익은 외국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차이가 발생이 되잖아요. 네. 1조 1천억의 전체 순 매수인데 차익 프로그램 매수 3,800억뿐이 안 들어왔으니까 순수하게 들어온 매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7천억쯤 되는. 그건 뭐냐? 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삼성전자가 이거 이제 곧 될 것 같아. 그 삼성전자 막 사야 돼. 이런 자금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네. 직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매수가 들어왔겠죠. 네. 그런 매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숏커버가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숏커버. 예. 뭐에 대한 숏커버?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하고 이 SK하이닉스하고 서로 롱숏을 하고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자금들이 상당히 들어왔을 거예요. SK 사고 삼성전자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수급을 여러분 쭉 보시면 SK 사는 동안 기관들은 삼성전자 계속 팔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 이 보도가 나오면 이게 진짜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직 테스트 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발표해서 삼성이 급등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곧바로 또 들어왔겠죠. 어제 이제 그런 수급이 발생이 됐다. 그것도 함께 우리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튼 간에 2,824포인트가 되면서 직전고점 돌파하면서 다시 이제 위쪽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어제 보시면 확연하게 우리 시장이 하반기에 뭐가 모멘텀인지 알 수 있죠. 두 가지예요, 그냥. 하나는 반도체고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고 또 하나는 밸류, 세금 정책. 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로 시장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가 됐냐 맞느냐 이런 건데 이게 되는 쪽으로 보는 쪽에서는 위쪽을 더 보는 거고 네. 안 되는 쪽이 보면 아예 안 될 거야 둘 다. 그러면 시장은 제한적이고 또 좀 가다가 빠지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위쪽을 시장이 자꾸 바라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럼 후자에 있는 세제 정책이 되느냐? 그렇게 단언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합의는 볼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는 될 거다.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합의를 보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 반영을 하지 않겠냐. 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기관과 외인의 거래량, 선물, 옵션 거래량 이런 거 어디서 혹시 체크하냐고. HTS에 나오는데요. 어디요? HTS 우리 분은 HTS. MTS에 네. 예. 그 MTS의 거래 동향 봅니다. 찾기 어렵진 않죠, 그죠? 예, MTS의 거래 동향, 주체별 거래 동향.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같은데 보시면 이제 MTS 아마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 보면 거래 동향. 예. 뭐 그런 아마 메뉴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거래 동향이 따로 메뉴가 있어서 따로 나오죠. 파생상품 거래 동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식시장의 거래 동향이 주식시장에서는 또 뭐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이제 따로 분리해서 지금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이게 다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죠? 실시간은 아닙니다. 끝나야 나오는 거예요. 끝나고 나와요? 예. 그날 장 끝나고 선물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집계가 되는데요. 네. 프로그램 거래랑 이거는 그렇겠네. 중간 되는데 우리 이 주식은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했었어요. 그것도 과거에도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증권거래소에 옛날 얘기 좀 해서 증권거래소에 우리 증권회사에 부서에 시장부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증권거래소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왜 미국 시장 보면은 왜 월가 보면은 뉴스 같은데 보면 거기에 보면 브로커들이 가가지고 시장 안에서 막 있죠. 전화 막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계를 해서 이걸 줬었어요. 지금은 그 부서가 다 없었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주지 않고요. 이 증권사에서 이거를 종목별로 장중에 외국인이 사냐, 기관이 사냐 이걸 주는 게 있는데 이거 추정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요. 우리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고요. 미국은 고용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이 고용 보고서 때문에 제가 요거 하나를 오늘 차트를 그냥 오늘 고용 보고서는 상관없지만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 잡리스 클레임이니까 이거 뭐죠? 그 실업수당 청구권 청구한 인원 있잖아요. 네. 건수 그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거 매주 이게 목요일 날 하잖아요. 이게 조금 늦게 늘어나 있거든요. 근데 요거보다도 이 뭐 때문에 이걸 좀 가져왔냐면은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4주간 평균이에요. 네. 4주간 평균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보면요. 지금 2분기 지나면 4월 지나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상당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중요시 얘기할까요? 지금 파월 의장도 그렇고 옐런도 그렇고 과거 연준 의장이 베넌키 의장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제는 고용이 지표가 중요하다. 네. 고용이 둔화돼야지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서 물가가 떨어지고 이제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더 오른 거예요. 사실 어제 이제 오늘 시장 말고 어제 시장 그리고 그저께 시장이 이렇게 더 오른 거거든요. 이런 이제 차트를 보고 있는 사이에 요번에 지금 고용 보고서가 발표를 돼요. 이 고용 보고서에서 두 가지의 체크 사항인데 하나는 고용이 둔화돼야겠죠. 시장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뭐 그렇겠죠. 시장이 바라는 거는요. 고용이 둔화되는 부분하고 실업률이 반대로 고용이 둔화되면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고용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저기 임금 인상 상승률이 좀 줄어들겠죠. 네. 요게 나오면 시장은 또 막 좋다 그럴 거예요. 이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냐면요. 매일매일 또는 매주에 요걸 가지고 막 시비가 엇갈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추세적으로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준에서도 둔화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확신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확실히 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업률은 지금 지난번에 4.0이었나요? 4.2, 4.3 이렇게 지금 어떤 그 수치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반대로 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4.3, 4.4, 4.5로 막 어느 순간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지수가 오를까요? 시장에? 안 그러겠죠. 그게 또 급격하게 올라가면 시장은 막 떨어지겠죠. 네.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이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연휴예요, 사실은. 반장하고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이었고 오늘 샌드위치고. 그래서 이제 주말까지 쭉 쉬는. 예. 그래서 연휴라서 아주 큰 거래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6월에 CPI와 PPI가 발표됩니다. 6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실적 지수는 곧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둔화된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걸로 이제 보면서 아마도 뭐 9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 이런 얘기를 그냥 할 거고요. 이제 그 얘기는 약간 뒤로 물러나 있고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간다. 네, 그렇게만 우리 보시고요. 우리 시장은 반도체와 밸류업 이 두 가지다. 그러면 반도체 쪽하고 밸류업 쪽에 있는 종목 그 사이에 있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니까 실적주를 또 다시 움직이겠죠. 네, 그런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건데 어제 외국인 매수매도 기관 매수매도 종목을 좀 한번 적어왔어요. 5개 종목씩만 적어왔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면 어제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거래량이 많은 날 그 거래가 집중이 어디 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APR을 샀고요. APR은 뭐가 하는 거죠? 예?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랑 APR. 갑자기 물으시니까 이거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에요. APR. 돌발 주문하면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APR이 뭐였는데 처음 봐갖고. 아니 많이 오르주식인데. APR이. 제가 주식을. 네. 그리고 매도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KB금융, 이스페타시스, HD 현대일렉트릭 매도했고요. 기관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샀고요. 삼성생명, 신한지수, 삼성증권을 샀고요. 매도는 삼양식품, APR, CJ, 효성중공업, 한미반도체를 팔았거든요. 이 보시면
기관들이 매수한 신한지주나 삼성증권 이 증권주와 금융지주사들이 52주 신고가를 냈어요. 네. 이게 밸류업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반도체와 밸류업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기관들이 딱 그렇잖아요. 딱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고 그 동안에 좀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은 그냥 테마나 이슈로 올랐던 것에 좀 매도가 나오고 그렇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차트를 보여드렸고요.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소매업체 할인 경쟁이 있다. 어저께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7월 16일부터 17일, 월마트 딜이 7월 8일부터 11일, 타겟의 서클 위크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할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기를 1분기에 월마트 실적이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할인 정책이 유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른 때도 이제 할인을 하는 이런 시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올해 참고로 나이키나 스타벅스, 룰루레몬도 소매 기업들의 주가는 다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월마트에서 향후에 그때 컨퍼런스 콜 할 때 향후 전망을 좋게 얘기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매 기업들의 저가 할인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쪽에 이익 성장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뉴스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게 보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이게 물가요, 물가. 물가. 예,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점차로 이쪽에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소비가 둔화되면서 가격을 할인 정책을 계속 쓰면은 물가는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뉴스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권 기자님이 잠깐 전해주시던데 시인 테무발 항공 물류 대란, 시인 테무발 물류 대란.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그 저가품에 대한 무관세 요 정책을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과정 속에서 중국발 미국향 항공화물 운임비가 전년비 40% 급증했고 2019년이 언제입니까? 팬데믹 이전이잖아요. 예. 그때보다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쉬인, 테무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직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보통은 항공화물은 고가 제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고가 제품을 하는 거고 이런 저가 제품들은 다 배로 실어 나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시인 테무 이 중국에서 이 밀어내기를 하면서 항공으로 한답니다. 싼 것도 다. 야.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제품의 퀄리티가 나오나?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요. 얘네들이 이걸 항공으로 한답니다. 왜냐면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네. 야, 그래도 배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항공으로 하려면 그 돈이 직구. 옷 한 벌에 3,000원인데 그걸 항공으로 보낸다고요? 네. 대량으로 보내니까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킬로그램으로 보내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거 사보셨다면서요. 그런데 이거 금방 오잖아요. 배로 오면 가능성이 없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중국이니까 네. 저희 가깝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뭐 중국에서 뭐 배로 오겠지 뭐 그냥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항공을 이용할 수 예, 있는. 항공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계속해서 늘고 있고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앞으로 가겠죠. 지금 뭐 미리 얘기할 부분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할인 정책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는 가운데 이제 해상 화물이 지연되고 운임이 상승하다 보니까 항공 물류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뉴스들이 왜 나올까요, 자꾸? 이거 위에는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만 이 아래 2번 뉴스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물가 좀 올리는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로 이제 점차 연말로 갈수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뉴스 전해드리고요. 네.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차세대 HBM CXL 매달 얘기하잖아요. 아까 공군 기자님이 반도체 쪽은 공부 좀 해서 네. 테마가 막 이러는 거는 요때는 요게 테마, 요리기판 테마, 요때는 전력 반도체 테마 막 이렇게 따로 움직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게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CXL. 그 CXL이 뭐냐? 컴퓨팅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라고 합니다. 빠르게 네. 연결해서 연산한다. 기존 데이터 서버는 GPU, CPU, 메모리의 개별 구동 장치로 인해서
서로 트래픽 지연이 생기는데 CXL로 통합하면 속도를 높이고 시스템 용량이 확장될 수 있다. 이게 삼성과 SK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엔비디아도 AMD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 15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이 표준을 만들려고 좀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걸 선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이거 시장 조직업체 롤의 출처의 그림인데요. 네. 이게 미적용할지에는 CPU, GPU, 저장재 D램이 따로따로 하나인데 요걸 묶어서 CXL 컨트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을 세 군데가 있으면 물을 1리터, 1리터, 1리터씩 각자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3리터를 한꺼번에 갖고 있다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설명을요. 아무튼 개념은 그런 건데 네. 여기 향후에는 이제 지금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공개자님 설명을 할 때 지금 디램을 점점 미세화 하다가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더 그거를 합쳐서 쌓고 쌓는 것도 안 돼. 그것만으로 또 안 되니까 옆으로 횡렬로 쌓고 막 그런 것들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젠순왕이 지난번에 그 콩콜 하면서 대화형 AI 다음 AI 부문 중공업 생산의 자동화가 될 것이라는 이런 워딩이 있었어요. AI 기술은 많은 산업에 현재 침투 중인데 결국 50조 달러입니다. 규모의 제조업 공장 가동화로 가면서 부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맞는 얘기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이전에 HBM 라인 증설을 하는데 요게 구축이 25년 초에 완료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 반입이 곧바로 들어가거든요. 이 구축이 끝나면. 그래서 자꾸 이쪽엔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요 일정이 반도체 장비나 부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지음 돼서 막 주가가 올랐다가 그렇겠죠, 그게 없으면 또 빠지고 이래요. 그래서 예. 이 일정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이것도 공 기자님 잠깐 전해주던데 삼성전자가 HBM 개발팀 신설해서 팀장으로 손용수 부사장, 네. D램 개발하시는 분이 이제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 HBM 개발팀이 개발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메모리 이 사업부 내에 HBM 개발 부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부서를 따로 떼서 확장 신설을 하는 거죠. 확장 신설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 반도체 생산에 100% 로봇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네. 근데 삼성에서는 아직 뭐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100% 무인 공정을 위해서 휴머노이드 양팔 로봇을 제가 회사명은 안 적어왔습니다. 구입해서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기존 라인은 그냥 하고요. 네. 거기를 이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신설로 된 데는 이걸로 테스트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100% 무인 공정 뭐 좋은데.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사람을 닮은 로봇일 거 아니? 사람 같은 로봇.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 몸은 없고 이제 팔로 이렇게 우리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손, 팔 움직여. 그냥 팔만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거야 뭐 있을 수 있겠지. 네.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튼 무인화로 간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8번, 9번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는데요. 그냥 우리가 그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그 회의론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세제 정책에 대해서 부정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에서는 서서히 침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푸시해야 되고 네. 자꾸 푸시가 돼야지 기업들도 움직일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효과들은 분명히 있다. 지금 메리츠금융은 아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핵심 지표로 총주주 수익률로 보고 중기 실현율로 주주 환원율로 본다. 요런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 총주주 수익률을 하는 데는 우리나라 기업이 몇 군데 없어요. 진짜로. 이런 거예요. 우리 맨날 주주 환원율만 얘기하죠. 예.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가 그리고 배당 높이는 거 이걸 얘기하는데 총주주 수익률은 뭐냐면 내가 그 회사의 주주인데 나한테 얼마나 수익률을 주냐. 주가 오른 것까지 다 더해서. 그렇죠. 주가도 네.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이 그 6가지의 항목이 있거든요.
총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을 때 배당도 받고 주식 소각도 하고 주가도 오르고 전체를 토탈로 했을 때 나한테 얼마큼 수익률을 주느냐를 계산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걸 계산을 해요. 네. 그래서 연간 몇 퍼센트인다 몇 퍼센트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이런 개념이 정말 맞는 거죠. 네네네. 근데 우리 이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나?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메리츠금융지수가 이걸 발표를 어저께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게 오른쪽만 자꾸 보고 있는데 배당은 받긴 받지만 주가는 맨날 떨어져. 그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8번 뉴스도 주성엔지니어링 얼마나 멋집니까? 네. 제가 이 뉴스가 나와서 주성엔지니어링 그 재무제표를 봤어요. 보유 자사주의 98만 891주를 매각한다라고 약 370억 되는데 이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거 봤더니 보유 자사주 2.03% 전량이더라고요. 사서 한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었던 거 전량을 다 소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 정말 제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뭐 주주가치를 위한 소각이고 7월 18일 한다고 했는데 주가가 올해 역사적 신고가 41,450원이고 지금 이 4만 원 살짝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도 많이 이미 올랐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자사주를 팔아서 지들이 돈을 갖고 있었어요. 기업들이. 근데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많이 올라와서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주가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사주를 그냥 소각시켜 버린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전에. 네. 오히려 이런 데서 뭘 하죠? 그거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주가 올려서 하는 게 기업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주가 올려서? 예. 주가가 많이 오르면 이 반도체주들이 그래서 맨날 가다가 꺾어지 갈 거 그랬는데 네. 대주주들이 기업들이요. 대주 개념이 기업들이. 예. 부동산 산업? 증자예요, 증자. 증자. 예, 주상자래. 왜냐하면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증자를 해야지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전에 중소형주들의 주가가 오르면 꼭 유상자를 보시면 다 했어요, 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화가 많이 나셨어. 이거는 화가 날만하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요즘에 제가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을 듣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시장이 너무 이런 걸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푸시해줘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저변에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서 역사적 신고가가 됐는데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던 거를 전부 다 소각한다. 멋지잖아요. 기업을 뭐 상관은 없이. 네. 메리츠 금융지수도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결국은 뭐 돗대기 시장이니 MB 시장이니 주식시장은 안 돼, 우리나라 안 돼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좀 심리적으로 분위기가 좀 없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기업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리 주주들의 인식도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도 아마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말 푹 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